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 전문가 윤종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여기에 섰느냐. 공기업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서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은 공공기관 채용도 대단히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대단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 전에요. 대선 전에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이끌어야 돼. 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 민간이 주도를 해서 가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시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니야. 나라가 뭔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돼.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4차 산업의 혁명에 대해서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알기 위해서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거기에 대한 성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워낙 너무 많은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차 산업혁명 증기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 전기혁명이고 이런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1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인문학적 의의 또는 그 안에 있는 성향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믿고 있었던, 인간은 도구적 동물이다라는 것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꿔놓은, 그러니까 인간이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배신, 배반,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엄청난 큰 충격을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중상주의 경제에서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시장으로, 자유주의 경제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것도 1차 산업혁명이죠. 자,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은 각각 전기혁명 또는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정보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혁명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성격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한계, 즉 인간은 밤에 일을 할 수 없어, 인간은 밤에 돌아다닐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또는 기계는 어느 정도 인간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동화는 있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전기혁명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불식시킨 거죠. 즉 인간의 한계를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인간이 담을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존재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불식시킨, 즉 인간의 정보에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가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종식시켜버린, 즉 이제 정보는 또는 지식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휴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가버린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1차 산업혁명과 2차, 3차 산업혁명에 대한 모든 성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은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1차 산업혁명은 인간에 대한 배신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철저한 능력들을 배반당한 거죠. 거기에 우리 인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고가 나오면서 또는 AI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 인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보다 똑똑한 AI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했었죠. 거기에다가 그것이 또는 충격으로 왔었고, 그것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면 인간의 한계, 즉 인간이 과연 생산 이외에 또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은 생산 외에도 노동을 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즉 소비라는 노동을 하고 있죠. 소비라는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 소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마트를 간다라거나 또는 운전을 한다라거나 또는 내가 빨래를 한다라거나 집안 청소를 한다라거나
내 몸 관리를 한다라거나 이런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노동, 생산 이외의 노동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즉 인간의 한계점 중에 인간은 반드시 생산을 해야 되고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인간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소비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다?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다. 즉 AI가 대신해 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먹었어요. 물을 꺼내서 먹었는데 이미 스마트 워치는 내가 일일 권장량을 소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내가 꺼내서 마시면은 거기에 대한 스캔을 하고 그 뒤에 뭐를 합니까? 네가 이제 물이 더 필요하고 마트에서 시켜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트에서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핸드폰으로 물어보겠죠. 물 시킬 건데 너 예스 할래? 그러면 알아서 물을 시켜주고 오는 그런 방식이 우리가 꿈꾸는 유비쿼터스의 방식 또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모든 집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자율주행 자동차 어떻게 해야 되죠?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가 원활해져야 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면허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면허증이 있고 또는 면허증이 없고 이런 구분으로 이제 가는 건데 자율주행 자동차면 면허증이 필요 없죠. 보험 상품들도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B2C에서 B2B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죠. 그 전에 전기자동차가 만들어져야 되고 전기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기가 생산되어야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즉 우리가 1776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냈던 그 시기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국부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국가는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고 그리고 공공사업을 통해서 즉 민간이 투자를 해서 이윤이 나지 않는 것을 공공사업을 토대로 해서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4차 산업혁명이 정말 핵심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면 뭐합니까? 이거를 포함시킬 수 있는 도로가 없는 걸요. 무인화를 시키면 뭐합니까?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걸요. 전기자동차를 만들면 뭐합니까?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화력발전을 떼우면 미세먼지는 더 급증할 텐데요. 이런 문제죠. 즉 우리는 디스토피아가 아닌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 유토피아로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거기에 대한 공공 인프라가 확산돼야 되는 거고요. 그 공공 인프라 위에서 민간이 뛰어놀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공공 인프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 공공 인프라를 통해서 그 위에 민간이 뛰어놀 때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혜택을 우리 국민들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장에 4차 산업혁명 국가에서 한다는데 이러면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육성하면서 공공기관이 안 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고 그 사회적 인프라를 토대로 해서 그 위에서 민간이 뛰어놀 때 제대로 된 공기업의 역할 그리고 민간기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상화된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공기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공공기관을 준비하시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조금 좀 색다르게 한번 달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반드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주도할 수도 있다. 이 말을 남기면서 저는 다시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